제20회 농심신라면배 국내 선발전 C조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농심신라면배에서 백홍석 선수의 활약 정말 눈에 띄는데요. 네, 8강에서 변상일, 4강에서 원성진 선수를 꺾고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고요. 지금 이세돌 구단과도 지금은 상당히 잘 싸우고 있고 오히려 조금이나 지금 좋은 형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바둑 최대 승부처죠. 이제 저하기부터 아마 이 중앙 공방까지 이쪽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요. 다른 데는 딱히 변화가 일어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지금 이 장면에서 많은 몰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이 이제 이렇게 나가두고 있는다면 수는 좀 느는데 흙이 좀 보다 더 두터워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가는 것이 득인지 그것은 좀 의문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잊고 나서 막을 때 여기를 잊는다면 따고 네. 차례로 메우고. 메우는 수상전이라면 역시 이제 한 수 늘어 승패가 되겠습니다. 역시 결과는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젖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먹여치게 되면은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 수 부족이에요. 자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메운다면 이 장면에서 여기가 끊겨 있으니까 양쪽 모두 백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젖히는 것은 안 되고 일단은 나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흙도 먼저 끊는 순간에는 이것은 큰일 나죠, 이제. 그 다음에 씌우면 좀 다를까요? 네,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네. 나와서 끊어요. 넘어야 되죠? 단수 칩니다. 이을 때 네. 그때 이곳을 단수 빠져나오면 귀도 잡혔고 중앙도 다 뚫렸어요. 그건 안 되고요. 또 그냥 이 끊는 교환을 생략한 채 씌워야 됩니다. 씌워야 되고 여기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나와서 끊으려고 하는 것은 이 교환을 아예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먼저 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네. 뚫을 수밖에 없는데 끊고 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이 미리 끊어두는 것과 끊어두지 않는 것의 차이일까요? 네, 미리 끊어둔다면 여기 단수를 먼저 맞으니까 네. 곤란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백이 탈출은 쉽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하나 찔러두고 돌아올 것인지 이러고 돌아올 것인지 이 편이 조금 더 좋을까요? 여기서 봐야겠네요. 있는다면 막는 게 아니라 혹시 이수가 가능할까요? 그 흙도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호구 치는 것은 뚫려서 이건 안 돼요. 비록 여기는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 넘어가는데 이쪽 막히는 순간에 이 좌변 전체가 좀 괴로워 보입니다. 뭐 확실하게 두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까지 교환을 하고 둔다면 자친해서 못 살아요. 찌르고 있는 게 조금 더 어렵겠네요. 찌르고 뭐 있거나 맞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막는다면은 글쎄 아까 같은 그림은 전혀 못 그리겠네요. 이제 호구는 아예 없네요. 지금 넘어가지도 못하니까요. 이어야 하는데 이거 끊고 나가게 되면 이거 여기 견딜 수가 있습니까? 네, 5분 축이거든요. 남았습니다. 받아야 돼요. 이건 흙이 잡혔나요?
여기서 뒤로 또 조이고 모양이 정말 복잡한데요. 도대체 몇 수를 봐야 되는 건지 단순 수상전을 하면은 백이 느린데 네. 또 여기 쳐요 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여기 뒤로 가면은 잡힌 거잖아요. 뒤로 가면 막아서 잡힌 건데 여기서 이쪽 막으면은 오히려 귀가 흙이 더 빨리 잡힙니다. 일단 찔렀어요 지금요. 찌르고 막는 게 가능하면 흙이 이렇게 있거나 호구치거나 다 안 되면 이쪽으로 이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을 수밖에 그쪽으로요? 없죠. 네. 근데 혹시 좀 괴로운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여기 견뎌지긴 하겠네요. 그래도 견뎌지긴 하겠어요. 괴롭긴 합니다만 자, 백공석 선수 이어서 받을까요? 아니면 아래로 막아서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어서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막아서 두는 것이 일단 나아 보이고요. 막았을 때 흙이 이곳이 아닌 이곳을 이어야만이 네, 이 장면이죠. 이곳을 이어야만이 좀 견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좀 기분이 좋진 않죠. 여기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좀 큰 그림 그리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입고 나서 끊을 때 여기서 이거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듣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은 흙이 너무 모험해요. 위험 부담이 좀 클까요? 네, 좀 커 보입니다. 잘 안 잡힐 것 같고. 잡더라도 작게 잡는 순간에 백이 조금만 늘더라도 크게 들어갔거든요. 그 작전은 네, 흙이 들고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정말 한방 작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장 까다롭게 버텨가느냐. 이제 곧 초읽기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태만 본다면 이렇게 있는 거 정말 싫어요. 네. 되게 싫은 자리인데 수를 메운 것도 아니고 여기 약점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수상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메워질 텐데 여기서 당연히 호구를 치고 싶지 있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초읽기에 돌입을 했고요. 이세돌 구단 먼저 초읽기에 몰리면서 이 어려운 장면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뒤로 있는 수 정말 선택하기 싫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사실 좀 두기 싫은 자리인데 어쩔 수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 보여요. 네. 바로 또 괴롭히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 선을 기어야 되는 게 그 과정이 너무 괴롭긴 해요. 네, 너무 기분이 나쁘죠. 물론 일단 견디기만 한다면 여기 그래도 패 모양이니까 역습을 그래도 좀 누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흙은 몇 번까지 기어야 하는 건가요? 일단 여기는 다 기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기어야 되고 네. 여기 늘 때는 한번 보고 싶네요. 여기 먹어치고 있는다면 그러니까 이 형태가 좀 기분 나쁜 게 여기가 항상 내오다 보면은 쳐서 두는 게 있어서 이을 수가 없죠. 네, 이걸 이을 수가 없죠. 따내고 됐따내야 되는데 백의 수가 늘어요. 따낸다면 젖히고 수가 여기 많이 느네요. 네, 한 수 빠른데요. 백이. 네. 백이 그럼 여기까지 늘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것도 기어야 하는 거고요, 그럼. 네, 여기까지 늘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나와 끊는 게 되면은 네. 끝인데 다행히 그것은 그렇게 잘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형태라면 네, 막는다면 픽이 나죠. 두 선수 정말 어려운 장면에서의 수읽기. 백홍석 구단도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분명히 지금 뭐 찬스가 왔다 그런 느낌이 있긴 할 텐데 백도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백홍석 선수가 살짝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이 한 수 삐끗하면 큰일 나는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좌계를 백이 확실하게 제압한 것이 아니라서 패를 통해서 흑이 반전을 이끌 수가 있고요. 네. 네, 거기 넣는 것 가능합니다. 네, 일단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네, 뭐 밀 수밖에 없어요. 백이 한 번 더 늘어두겠죠. 늘어두고 이쪽에 나와 끊어서 뭔가 흑의 약점을 추구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네.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끊다 보면은 이렇게 뚫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매움 당하면 백이 뭐 큰일 나겠죠. 네, 이수상전은 또 백이 안 되고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자체로 육아먹으로 잡혔어요. 백도 그것을 나와 끊을 수 없다면 뭐 쉽지는 않겠는데요. 이거 하나만 찔러져 있으면은 지금 딱 걸린 건데. 네. 이럴 때 너무 아쉬워요. 네, 저거 해놓을 걸. 네, 막 그런 생각 들죠. 맞아요. 인공지능이라면 저런 거 막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다보고요. 네, 내다보건지 그냥 하는 건지. 네, 그랬더라면 뭐 최소한 흑이 이렇게 늘어가는 진행은 안 나왔겠죠. 네.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데 뭐 득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건가요? 네, 뭐 손해할 일은 없겠죠. 좀 기어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분 여기까지 냈는데 결국 이쪽 돌아와야 되고 흑이 지키게 되면은 기긴 했지만 집이 됐어요. 그래도 이 넉점도 머리를 때렸고요. 막상 뭐 그렇게까지 손해 받느냐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백이 좀 더 하려면요 그냥 계속 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네. 다 늘어버리고 여기 넣으면 패로 버티는 거죠. 이렇게 둔다면 두고 한 수 늘어진 패인가요? 단패인가요? 백조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요? 네. 단패예요. 왜냐면은 여기 다음에 메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해소를 합니다. 여기서 백이 따내겠지만 흑이 한번 다시 팩감 쓰고 따내고요. 메우면 백이 따내서 또 패인데 흑이 있는 순간에 백은 두 수고 흑은 세 수입니다. 네. 들어가더라도 따내는 순간 세 수죠. 근데 여기까지 쭉 다 늘어야 뭔가 좀 확실하게 이쪽에서 득점을 하는 건데 단패란 말이에요. 단패면 그래도 백도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것이 싫다면 지금 들어가서 한 수 늘어진 패를 만드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백도 둘, 그냥 잡는 수는 없는 거네요. 넷, 네, 어찌됐건 간에 패는 패입니다. 여섯, 네. 일곱, 여덟, 있는다면은 수가 백이 그래도 더 느니까 이것은 나중에 크게 이렇게 두고요. 메우더라도 이쪽 메우고요.
한 수, 두 수, 세 수 늘어준 패네요. 백이 이 자리를 이어두었기 때문에 먹여치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의 수를 더 늘릴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흑이 이곳을 잇게 되더라도 두 수 늘어준 패니까 백은 좀 방치하고 버틸만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흑이 젖히는 순간에 백도 여기 젖혀갈 수 있다. 네, 그런 뜻이 되겠군요. 하나, 중앙은 둘, 확실하게 지금 셋, 풀렸고요. 이어서 버티나요? 이었습니까? 이거 늘고 싶긴 한데요. 물론 이제 여기 두었기 때문에 근데 잊지 않는다면 이게 또 나와서 끊어서 이런 거 찌르고 있어도 괴롭긴 하네요. 네. 수가 되게 늘어서. 자, 이세돌 선수.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네요. 네, 불가피한 선택이었고요. 백은 또 이렇게 기분 낼 수 있죠. 여기 잡으러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흑이. 네, 잡힐 돌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젖혀도 괜찮아 보이니까. 다섯, 늘지 않아도요. 네, 늘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은 고민을 한 겁니다. 늘어서 네, 지금 뭐 수가 냉정할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 늘렸는데 네, 정말 싫긴 한데요. 네, 그래도 한 10집 만들고 좀 안정을 취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막는다면 여기 세 수밖에 안 돼서 늘어버리는 순간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뛴다면 단수치고 그냥 메우더라도 네, 잡혔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뭐 뛰지 않고 뭐 부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가고 단수치고 그냥 이렇게 치더라도 마지막 자체로 살아 있으니까요. 네. 둘, 셋, 그럼 네. 툭툭 찔렀을 때 다섯, 물러나야 된다는 여섯, 얘긴데 일단은 여덟, 아홉, 네, 일단은 괴로운 형세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근데 거기는 왜 하지만 백홍석 선수가 좀 다소 느슨한 수 선택을 했는데요. 그와 함께 인공지능 그래프도 다시 흙이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게 늘 바둑이 아니거든요. 중앙을 보강하는 의미 아닌가요? 두더라도 이렇게 젖혀야죠, 여기를요. 젖혀야지 이쪽에 힘이 생기면서 넉점을 또 제압할 수 있는 느낌인데 네. 이건 나중에 흙이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중앙의 주인이 바뀝니다. 넉점도 지금 노려가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 수의 장점은 딱 하나 있는 것이 역시 이렇게 뛰어갈 수 있는 이 노림이 생겼다는 건데 굳이 지금 백이 좋은 형세에서 마지막 오히려 노려가는 둘, 진행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넷, 이 형태가 된다면 또 호구 자세가 나오거든요. 네, 일단 들여다보면서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자 네,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받아준다면 좀 득이 될까요? 네, 뭐 일단 자체로 활용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이러고 젖히고 막더라도 뭐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제 잡아야 되고요. 이게 처리가 잘 됐죠. 이러고 지킨다면 집을 보시면요. 여기가 16, 20, 마지막 23집이 확정 가고요. 둘, 셋, 넷, 여기 10집, 다섯, 33집. 여섯, 이 백이 좀 잡았다고 가정해야 될 것 같아요. 43, 44, 45, 46, 47. 거의 50지에 육박합니다, 백이. 그래서 10, 12, 14, 26. 이쪽 빼고 26이거든요. 따낸 거에 27. 네. 그 반면 20집 이상 백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흑이 이기려면 이쪽 근방에서 30집을 만들어야 돼요.
서른집 만드는 것이 만만치 상당히 않을까요? 어렵죠. 네, 어렵죠. 네. 자, 백공석 선수 건너붙여서 받아두었는데요. 그나마 믿을 만한 것은 여기 늘어진 패. 네, 세수 늘어진 패였죠. 마지막 네, 이 돌이 왔으니까 이제 두수 늘어진 패일 거예요. 넷, 두고 다섯, 여섯, 여기서 일곱, 한 수, 두 수가 된다면 네. 단패로 바뀌는 거니까요. 네, 두수 늘어진 패. 물론 한 수 늘어진 패 반패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신경 쓰이는 범위 아니거든요. 사실 세 수 늘어진 패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네. 안 쓰는데 두 수 늘어진 패는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네, 백호선 선수는 뭐 쌍립을 써서 받아두겠다 그런 생각인가요? 근데 이게 확실한 연결은 또 아니네요. 그렇게 끝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뭐 당장은 못 건너가는데 네. 당장 장문이니까요. 그렇지만 좀 맛이 나쁠 수는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면 못 늘어요. 셋, 넷, 네, 그래서 끊어서 받아두었네요. 백이 조금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약간 그 느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못해요 지금 얘가. 여기를 역으로 젖힘을 당하니까 젖혀갈 수 있었던 자리를 오히려 젖힘을 당해서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 공배 연결하게 생겼어요. 그런 바둑이 되면은 안 되죠. 여기가 막히고 나서 흙이 한 번 더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30점 날 수 있거든요. 기본 잡는 게 10에 20, 기본 30집 이상 날 수가 있으니까 백공수 선수는 둘 다 당하면 안 되거든요. 중앙도 막히고 후수로 연결하고 한 번 더 손질하게 되면은 그건 역전 당하는 코스입니다. 네, 이미 그래프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여기 네. 는수는 좀 확실히 느렸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중앙이 상당히 중요한 바둑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이곳이거든요. 이곳을 찔러 들어가서 제압하는 게 여긴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고요. 중앙은 상당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서로. 근데 그 장면에서 백선이었는데 중앙을 먼저 둔 것 치고는 지금 백이 두터움을 가져온 것이 별로 없죠. 왜냐면 여기를 막히는 순간에는 원래 여기가 백이 두터우면요 흙이 여기 지키더라도 이돌 잡힌 거 아니에요. 탈출이 언제든지 가능했던 돌인데 지금 여기가 두터워진다면 흙이 여기 약점을 지킴과 동시에 집으로 바뀌어버려요. 네, 자연스럽게 잡히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조금 바둑이 줄곧 백홍수 선수가 좋아하는데 네, 지금 이 이제는 순간은 네,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네, 바둑 이제부터 내버렸어요. 여기 안 그래도 여기 젖히고 싶은 자리인데 백이 먼저 뒀는데 여기를 얻어 맞았단 말이죠. 느낌적으로는 백이 한 수를 손해본 느낌까지 들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서 네, 실수가 나왔어요. 자, 이세돌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공석 선수의 시계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내가 젖히고 밀고 이렇게 딱 차려서 한다면 여기 약점도 없어요. 들여다보더라도 막아낼 수 있고 이 교환은 안 하고 들여다보는 게 조금 더 껄끄럽긴 하겠네요. 이렇게 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늘더라도 일단 여기를 제압했으니까 중앙을 끊기더라도 그냥 쭉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네, 여기 머리를 내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돌에 대한 응원이 되니까요. 이 돌만 안 잡히면 집으로 백이 질 일이 없거든요.
지금은 이 돌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포위망에 점점 걸리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하변에서의 30집 흙도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30만 안다면 집으로 해볼 만해지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래도 자변의 좌악에 늘어선 패가 또 남아있는 만큼 오히려 흙이 앞서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기가 다 선수예요. 그럼 여기 뛰어서 두는 노림도 사라진 거예요. 뛴다면 나와 끊어서 이 돌이 탈출이 안 됩니다. 네. 네, 백홍석 구단이 확실한 우세를 결정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바둑은 다시 길어지겠습니다. 제20회 농심 신라면배 국내 선발전입니다. 이 한 판으로 한국의 대표 선수 한 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결국 이세돌 선수의 손이 먼저 우하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밀면 이제 늘어야 되는 형태니까 찔러더라도 막아서 이제 호구 형태를 만든 그런 모습이고요. 이로써 귀는 지켜졌습니다. 근데 귀와 동시에 이돌까지 잡히게 되면은 흙의 집이 너무 커요. 백홍석 선수는 글쎄요, 뭔가 형세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데가 좀 듣긴 듣네요. 듣고 완만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이돌을 살리러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뭐 일단은 이런 교환은 흑에게 역으로 당하는 것보다는 좀 두터운 선택인가요? 그거 잡았어요? 이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흑이 이런 데 오면은 이 집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네, 30집 그 이상을 이제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거의 뭐 40집, 그쵸? 근데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이를 좀 노리고 있는 건데 지금은 뭐 나 끊는다면 뭐 입구자로 나오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고 흑이 연결하려면 이렇게 둬야 돼요. 이렇게 두는데 치받고 웅크릴 때 뭐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다. 마지막 하나, 백홍석 선수는 그렇게 보고 있네요. 자, 하지만 이세돌 선수 받아두지 않았고요. 일단은 그것을 두면서 흙집이 아주 크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백홍석 선수 분명히 여기 뭔가 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네요. 아직 뭐 완벽하진 않아요. 이런 데 두더라도 이 한 점 잡기는 쉽지 않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려친다면 아래쪽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좀 당하죠? 당해서 사실 생각보다는 아주 큰 집은 아니에요. 아주 큰 집은 아닌데 여기가 그래도 집이 된다면 그래도 마지막 100보다는 흙의 집이 많아지는 거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치받아져 있다고 본다면 두 수를 둬서 깔끔한 연결이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면은 깔끔해요. 네.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를 둘 때 입구자를 두면 네. 이곳을 두게 된다면 연결인가요? 나와서 끊더라도 찌르고요. 뭐 찝는 것도 안 되죠.
이어야 되는데 네. 이건 깔끔하게 연결됐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생각보다는 별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백훈 선수 여기서 뭔가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지금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집 만들어주는 건 재미없습니다. 이것보다도 이런 데가 좀 듣는 의미가 있거든요. 뭐 이런 데도 좀 들을 것 같고 미는 거 선수고 그러니까 뭔가 자체 내에서 공도를 만드는 네. 둘, 셋, 그쪽 연구해야 돼요 지금. 다섯, 여섯, 일곱, 평범하게 둬서 안 돼요. 여덟, 아홉, 네, 그렇게. 자, 찔러 왔는데요. 이건 안에서 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깎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정도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 백이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좀 봐야겠어요. 좀 백이 많이 득보긴 했는데 좀 그래도 깨끗하게 들어가긴 해서 이거는 그래도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그냥 붙인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백도 단수가 선수가 듣고 뭔가 좀 안녕이 나오죠. 마지막 이런데 다 하나. 선수에 둘, 셋, 뭐 이런 데만 두더라도 살았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이고 젖힌다면 이제 끊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형태로 봤을 때는 백이 살 수 있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이 수보다는 확실히 이쪽으로 활용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아 보였는데 지금 깎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라면 물론 뭐 쉽게 깎을 수는 있어요. 뭐 늘어도 뭐 여기가 이런 형태입니다. 붙이면 찝고 붙이면 이렇게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이 항상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백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네, 이건 계산서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젖혀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백 아래쪽 5점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를 조금 좁혔으면 어땠을까요? 한 발 좁혀야 했을까요? 네, 좁혔으면은 그래도 되게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정확한 형세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넓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끊어갔습니다. 백공석 선수는 안에서의 삶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뚫고 네. 진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있고요. 별로 한 게 없어요, 백이. 잡힐 거만 고스란히 잡힌 거고요. 네. 이것은 불만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뛴다든지 뭐 혹은 마지막 하나, 뭐 이런 데 간다든지 둘, 셋, 넷, 살리는 쪽으로 여섯, 가다가 잡아야 됩니다. 일곱, 여덟, 자, 시간 연장책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듣는다면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단수 치고 맞고 혹 쳐도 이쪽이 찝는 게 선수라서요. 네. 이게 선수라서 안 되면 끊기면 맞보기죠. 이쪽과 이쪽이. 이건 산 형태가 나와요. 하고만 치더라도 이쪽도 다 선수죠. 백이 선수로 할 수 있는 교환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둔다면 흑이 이쪽 차단이 아니라 아마 늘 거예요. 먼저 안형을 없애버리고 이쪽 차단을 다시 노리는 거죠. 연결한 다음에 이쪽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부로 여기를 못 두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만약 여기를 두고 넣을 때 셋, 그래도 형태는 네. 붙여야 돼요. 다섯, 여섯, 붙인다면은 여덟, 그래도 뭔가 아홉. 나올 것 같은데. 자, 한 칸을 먼저 띄웠습니다. 네, 먼저 띄웠고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서 치받는다면 띄어서 이제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네. 먼저 두고 넣을 때 붙인 거와. 근데 흙은 형태상으로는 치받는 것보다는 뭐 있거나 그쪽이 더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뭐 지금은 어차피 뭐 잡으러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깔끔한 것이 정수인지 조금 더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 정수인지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모양이고 뭐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백돌의 사활에 따라 승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네. 백홍석 선수가 살려낸다면, 네. 물론 근데 마지막 관문은 있어요. 여기 늘어진 패가 있기 때문에 살아도 이제 안에서 사는 거니까 아, 팩감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그 백도 팩감이 그래도 좀 있는 바둑이라서 전체적으로 그거는 백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요. 물론 뭐 잡힌다면 끝이죠, 바둑. 네, 승부는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급소는 이 자리로 보여지긴 지거든요. 이곳을 둔다면 추가적인 활용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뭐 쉽게 이렇게 두더라도 받아야 되고, 마지막 하나, 늘어도 뭐 사는 형태가 나오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걸로 살았나요? 글쎄요. 이 수는 여기 급소 자리거든요. 이 순간 안에서 사는 것은 없습니다. 바깥에서 해야 되죠. 젖히고 있고 나서 이제 여기를 뚫어간다면 이렇게 막아서 네. 이도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바꿔치기긴 합니다만 둘, 셋, 이건 그래도 백도 다섯, 잡은 것이 있으니까 내어주더라도 네, 가능할 것 같고요. 자, 포위를 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찝어서 약점을 지키고 최대한 백을 압박하는 거죠. 이쪽 공간에서 한 집 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형태는 뭐 시험을 당하고 뭐 돌려치기 당해서 좋지 않다 이제 뭐 그런 형태인데 네. 뭐 어쨌든 지금 견디기만 하고 잡으면 되니까요. 모양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호구를 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여기 두 방 선수 되면은 마지막 하나, 사나요? 둘, 여기도 선수 넷, 젖히게 되면 여섯, 일곱. 타이밍이 안 나옵니까? 근데 바로 찔러 갑니까 그래도? 이거는 근데 풀기 쉽지 않겠죠. 네, 이거 쉽지 않아요. 이 두 방에 여기 선수하고 집 내면 이거는 사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네, 이세도 일단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입구자가 정수고요. 자, 백홍석 선수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사는 한 수를 찾고 있는데요. 네, 사는 수 봐야 됩니다. 나중에 상변 쪽은 이렇게 밀고 치받는다면 받아야 돼요. 그럼 백은 집으로 이 편이 나아 보입니다. 네. 받지 않는다면 여기가 끊는 게 있어서 나와 끊으면 단수를 모는 순간에 흙이 잡히는 거죠. 네, 끊는 거 여부와 상관없이 잡히네요. 아까 둘, 자, 여기도 있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그 자리가 급소예요.
흑은 가장 그렇죠. 빡빡하게 버티려면 여기를 밀어야 되고요. 여기 밀어야만이 이제 이쪽이 지금 선수가 안 듣는 거죠. 이곳이 들어도 두더라도 뭐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 생각은 여기를 선수로 하고 둔다면 치고 있고 둘 때 여기 찝어서 끼운다면 아, 잡혔다. 네. 이제 그런 수익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백홍석 선수도 그냥 집게만 두면은 지금 못 살아요.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두고 마지막 받을 하나, 때 이런 둘, 셋, 여기도 넷, 급소를 찔리면 여섯, 일곱, 이것도 못 산 형태죠. 네, 자체에서는 살 수가 없고요. 여기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게 여기를 끊고요. 막는 게 선수가 들어요. 그다음에 외곽 바깥쪽도 이렇게 끊기는 아. 것이 좀 노출되거든요. 네. 이것도 복잡한 또 변화가 숨어 있겠는데요. 네, 지금 그쪽을 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여기를 막을 때 안 찝을 수도 없거든요. 안 찝는 순간, 늦추는 순간 둘, 이건 집 내에서 깔끔하게 살았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네. 그 자리 물어보고요. 물어보고 혹은 찝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때 이렇게 둬서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백도 사실 수가 별로 없긴 해요. 없긴 한데 일단은 여기가 흑도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흙도 맛이 나쁘네요.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두면은 미안해, 자충이라서, 당장은 자충이라서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당장 들어가는 건 안 돼요. 당장 들어가는 것은 메울 수가 없죠. 이제 여기를 두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수를 늘리게 된다면, 늘리고 나서 둔다면, 네, 흙을 잡았습니다. 단수를 먼저 볼 수 있죠. 네. 네, 아마 실전이 그런 비슷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끊는 수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것을 단수를 맞는다면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데요. 네, 또 달라지죠.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백홍서 선수가 그 단수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 네. 그 자리 먼저 두는 편이 나아 보였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마저도 좀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 일단 단수를 맞았고요. 이게 붙여서 돌림을 당해요. 그리고 귀는 이렇게 두면요. 수가 없나요? 네, 여기서 돌려치기를 하니까. 물론 뭐 여기서 이쪽은 선수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네. 뭐 당장 여기를 뭐 역습할 수는 없습니다. 빨라져요. 네, 이세돌 구단 착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약간 뭐 두개 생각보다 조금 흥분 상태인데. 지금 이게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뭐 받아야 되면 딱 살면 좋은데 찌르는 순간에 두 수밖에 안 돼서 웬만하면 선수로 못 만들어요. 네. 자,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 수순이었고요. 네, 공석 구단 또 팀목 잡죠. 네, 지금
이렇게 될 바둑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와중에도 참 여기를 정확하게 짚어가는. 그러니까 백이 여기 호구보다는 근데 먼저 물어보는 편이 조금 더 껄끄러웠을 텐데 시전엔 좀 위험해졌었고요. 지금은 젖히는 건 이제 끊어서 이을 때 축으로 잡히는 형태라서 젖히는 모양은 안 나와요. 하나, 둘, 뭐 치 바꿔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봤고요. 지금 약간 더 안 좋아진 게 근데 애초부터 끊으면 흙이 이쪽으로 치는 형태였겠네요. 아, 밑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네, 밑으로 치는 게 아니라 네. 애초부터 이렇게 쳐야 되는 형태고 이 막는 게 선수가 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다면 끊어도 붙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네, 중앙이랑 해야 그리고 되는데 중앙이랑은 하기가 쉽지 않죠. 이시드 구단 이 바둑을 또 역전해냅니까?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서는 백이 안 되죠. 역전됐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뭐 마지막 뭐 승부수인데요. 근데 되는 수는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잡아주더라도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는 뚫고 나오면 되는 거라서 물론 뭐 이렇게 막더라도 네 가능할 것 같은데 흙이 뭐 굳이 세게 돌 필요도 없습니다. 네, 지금 백홍석 구단 네, 잘 뒀거든요. 사실 이세도 구단에게 지금 9연패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9연패를 정말 한 방에 씻어버릴 그런 승리를 마지막. 눈앞에 두고 하나, 둘,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넷, 다섯, 일단 여기 잡은 수부터 여덟. 좀 발단이 시작됐어요. 잡고 나서 흙이 모양을 키워갔고 키워갔을 때 물론 살릴 수도 있었던 형태로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잡혀버렸거든요. 그럼 애초에 여기가 사실 있더라도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에 따내는 것과 탈출이 맛보기인 형태였어요. 네, 끊기지 않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를 먼저 백이 두고 연결한다면 이쪽 삭감 혹은 살려 나왔을 때 백이 진이 많았거든요. 뭐 물론 좌하기 쪽에 불안 요소는 존재합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백이 이길 확률이 높은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끊는 바람에 흙이 한껏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이세도 구단이 사실 최대한 넓힌 거예요. 최대한 넓혀서 백이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초읽기에 몰린 나머지 그 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오늘 절호의 기회를 맞았던 백홍석 구단인데요.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죠. 네, 뭐 지금은 확실히 본인이 중간에도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 있었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 상단에서 알기 쉽게 처리해버립니다. 네, 지금 뭐 굳이 복잡하게 둘 이유가 이세도 구단 입장에서는 전혀 없죠. 이미 하중왕 100대마를 포획했기 때문에 지금 뭐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두 선수의 표정 변화에서 일곱. 오늘 바둑의 흐름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백공 선수 확실히 좀 아쉬워하고 좀 자책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반면에 글쎄요. 이세돌보다는 좀 그래도 평온함을 찾은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한 판으로 농심배 대표로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큰 판이고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뭔가 좀 있다면 백이 제역전, 백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젖히는 것은 끊는 순간에 단수와 축이 맞보기라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백이 할 수 있는 거는 치 받고 끊는 거예요. 치 받고 끊는 건데 이것은 일단 여기를 받고요. 뭐 이런 식으로 찌르는 것은 뭐 이제 코브라 두면은 네,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이 장면에서 똑같이 이런 진행에 대해서 끊는다 할지라도 네. 수상전이 안 돼요. 수상전이 두 수밖에 안 돼서. 자, 찔러진 교환이 있다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차이가 없고요. 네, 뭐 여기를 뭐 두는 게 지금 백이 오히려 자충이라서 오히려 잡혀버려요, 백이.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단순하게 정말 제일 쉽게 가장 쉽게 두더라도 이렇게 둔다면 흑이 한 수 빠릅니다. 그치 몇 집이 난 겁니까? 열, 스물, 서른, 셋, 만. 넷, 다섯, 이게 여섯, 예순집 났어요. 일곱, 거의 예순집 났어요. 여든 집 이상 나는데 뭐 깔끔하게 잡았다고 치더라도 예순집이 안 나거든요. 지금은 네, 이세돌 구단의 승리가 거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좀 건드려 보는 건데요. 네, 그 자리가 뭐 돼서 두는 건 아니에요. 네, 어차피 이대로 정리를 하기에도 되게 형세가 마땅치 않아서요. 네, 뭐 최강으로 두네요. 네. 다 잊고 끊어도 네, 흑이 가능합니다. 백궁석 구단은 좀 이제 돌을 던질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세돌 구단. 네, 분명 어려운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오랜만에 농심배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바둑은 그래도 백호 선수가 초중반까지는 상당히 잘 도는데 이 마지막 집중력에서 또 하중강 그 백대마 타계에서 실패하면서 결국은 이바둑을 내어줬네요. 지난 17회와 18회 농심배 본선에 또 출전을 했던 이세돌 구단인데요. 아쉽게도 지난해 우승을 할 때는 한국 선수로 출전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네, 전기 때는 네, 출전을 못했고
백으로서는 오히려 이 변화가 나았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전이 낫죠. 방금 저렇게 잡히는 거는 뭐 말이 안 됩니다. 네, 저건 흑이 안 되죠. 여기 단수 하나 쳐놓으면 됩니다. 네, 거기 쳐놔야죠. 실전이 외길 수순이었을까요? 아니 이보다도 사실은 여기보단 나중에 하중왕 그 사활 거기를 복귀를 해봐야죠. 사실 백홍 선수 입장에서는 거기가 아쉬웠을 텐데 지금 이세돌 구단이 아쉬운데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본인이 아쉬운 데를 지금. 어차피 상관이 없네. 난 저 치기만 해도 나쁜 것 같은데 이게 있으면 못 쳤잖아. 근데 이래도 되게 좋은 거. 네, 이세돌 구단 흑 불계승을 거두면서 이번 20회 농심배에 가장 먼저 선발전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그 어렵다 하던 농심배 예선전을 뚫고서 네,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되었고요. 20회 농심배의 또 대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영훈 구단과 이지현 7단의 대결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A조 준결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영훈 구단과 이지현 7단의 대결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반 봤던 순간에는 이지현 7단이 좀 기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좀 공격을 하면서 채차에 몰아쳤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네,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요. 여전히 전체 대마 뭔가 문제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대마 공방이 끝나지 않았나요? 거의 살아있는 네, 형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순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마지막 옆에 좀 패턴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수순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 6, 7 네, 지금 현재 바둑은 이제 왼쪽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초반부터 수순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바둑은 네,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좀 이색적인 수를 좀 본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입구자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거의- 두는 수도 있나요? 네, 보통 거의 늘어서 두는 진행이 많은데 네. 최근에 또 이지현 선수가 연구를 하고 있는 수법이 아닌가 싶고 좀 이채로운 것은 이제 좌악이 양걸침을 했는데 박영훈 선수가 바로 손을 빼고 우변 쪽 견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우변도를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네, 변화가 생겼고 네. 이지현 선수가 매섭게 몰아친 장면이었는데요. 마지막 거기에 내 백이 왜 치받았을까요? 둘, 셋, 넷, 다섯, 잡아도 여섯, 잡는 게 좀 무난했을 것 같은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박영훈 선수가 칩받아 두면서 뭔가 오히려 전투를 유도한 느낌이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급소로 찔려서 이지현 선수가 좀 주도권을 잡은 그런 바둑이었어요. 네, 지금 끊어가고 이 뒤로는 박영훈 선수가 지금까지 형태를 보니까 뭔가 그래도 좀 잘 견뎌낸 것이 아닌가. 좀 좌변에 상당히 좋은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침투를 해서 실전 모양을 보니까요. 다 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타개에 성공을 했어요. 3변까지 지켜내면서. 네. 네,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돌로 보여지는데
이게 살 수가 있나요? 마지막 하나, 둘, 일단 이 붙인 것은 넷, 다섯, 이제 늘는 것은 이제 여기 단수가 있으니까 바로 끼우는 게 가능하니까요. 붙여서 둔 것이고요. 네. 그러자 단수 치고 있고 나와 끊어서 오히려 역습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 뛰는 순간에 나와 끊는 건 넘어서 안 되고 막는 것은 칩받아서 흙이 자체로 살 수가 있어요. 네. 이때 나온 한 수가 이제 박영훈 구단의 이제 묘수였는데 낙기움수 한 방으로 이 백돌이 타기하게 됩니다. 네. 이수로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곳을 잇는 것은 네. 나와 끊는 것이 생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을 지켜야 되죠. 상대로 지키자 이제 끊는 순간에 잡는 것과 여기 역시 제압하는 것이 맞보기가 되면서 이지현 선수는 이제 살려줄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서 백의 귀를 조금 부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변 상당히 크죠. 너무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났네요. 붙여가면서 이쪽을 또 나와 끌고 오는. 그쪽. 그러니까 지금 백이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여유는 없거든요. 연결하는 것은 한 칸 띄어서 오히려 석점이 잡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집 부족이니까 끊어서 둔 것이고요. 혹은 선수로 차단을 했습니다. 다시금 이 대마 전체 처음에 공격하다가 살려주고 두 번째는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가는데 박영훈 구단이 끼운 수가 좋아서 살려냈거든요. 세 번째 대마 올인을 갔습니다. 다시 한번 백대마를 노린 이지연 선수인데요. 네, 지금 실전 진행을 보니까 다시 한번 박영훈 구단이 살려낸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변에 흙집이 생겼고 제법 크게 생겼어요. 개가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단수를 친 것 같고요. 네. 이때 골수를 다시 치고. 밀고 네. 맞고요. 뭐 이런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늘고 맞고. 네. 계산을 좀 해볼까요? 그래도 흑도 공격하는 과정에서 하변의 집을 만들었고 좌변의 집을 만들었고 여기가 8집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60집이 나네요. 집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나네요. 네. 30, 50. 뭔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흙이 오히려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박영훈 구단 타개를 성공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형세가 좀 여의치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3번의 타개가 있었고 네. 성공적으로 살려냈어요. 그러나 이제 타개하는 과정에서는 귀를 빼앗겼고 이쪽 타개하는 과정에서는 하변에 꽤 큰 집을 내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균형이 생각보다는 둘, 셋, 넷, 흙이 여섯, 벌어들인 게 많아서 여덟, 아홉, 이거 끝내기 승부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 반면 10집 언저리에서 백돌 차례였기 때문에 추격의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자, 더욱이 끝내기 강한 박영훈 선수고요. 그럼 박영훈 구단을 상대로 이지연 7단 지금까지 정말 뛰어난 반명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집도 다시 세니까 조금 더 나네요. 이런 부분이 선수니까 막 석집 불고 좀 불어날 여지가 네. 있을까요? 백집도 생각보다 아까 센 것보다는 확실히 더 납니다. 네. 다시 세본다면 여기가 12, 14, 16, 20. 참 그리고 제가 사석을 넷, 제대로 안 셌군요.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흙 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긴 하거든요. 많이 길어 있네요. 네.
구수가 됩니까? 아, 구수가 묘하네요. 여기를 두고 찔러도 막으면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네, 끊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집의 문제가 아니라 대마가 다시 걸렸어요. 그러니까 살려면은 그냥 끊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너무 많이 당했죠. 이것도 선수가 되니까요. 네, 이거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지현 선수 지금 젖힌 수가 결정타로 보여집니다. 일곱, 여덟, 던졌어요. 박영원 선수 던졌습니다. 네, 이거 젖히자 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요. 그렇다면 백은 그 부분을 좀 막아둬야 했을까요? 막아두더라도 그러니까 조금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막는 게 그러니까 선수로 여기 해결이 안 되는 형태였네요. 보니까 흑기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막더라도 여기 두면 거의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선수 뽑고 다른 데 두겠죠. 이런 데나 이런 데 흑이 오겠죠. 그래서 박영원 선수가 좀 비틀었을까요? 이지현 선수가 완벽하게 또 응징을 해냈습니다. 뭔가 이바둑 딱 흐름을 봤을 때 이제 3번의 공격 그리고 3번의 타개가 있었는데 타개를 성공한 쪽은 박영원 구단이었지만 바둑을 가져간 쪽은 이지현 7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반에 기분 좋았던 흐름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잡으러 가는 공격을 했지만 살려주더라도 분명히 다른 곳에서 성과를 냈어요. 좌변, 그리고 좌상기, 그리고 하변. 흑의 집을 만들어냈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집으로 앞서 나가면서 이 바둑을 이지현 7단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A조는 이지현 안국현 절친 대결인데요. 이게. 네, 절친이 결승에서 만나게 되겠는데요. 네, 두 기사 상당히 이제 친한 기사인데 이게 한 번도 이제 농심배 진출한 적이 없잖아요. 안국현 선수가 있었나요? 안국현 선수는 어쩌면 한 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좀 같고요. 가물가물한데요. 네. 이지현 선수는 확실히 처음인 것 같죠? 처음이고요. 제 기억에도 안국현 선수가 뭔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박영훈 선수 타계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네. 승리까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정말 살리기 어려운 돌을 정말 묘수로, 그러니까 바둑도 3번의 묘수로 두면 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의 타계를 했는데 그 공격의 여파에 의해서 오히려 집으로 역전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두 선수 복귀 내용은 이제 초반 위주로, 초반에 아무래도 이지현 선수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위주로 좀 복귀를 하고 있네요. 이지현 선수가 흑 불계승을 거두면서 이제 A조 예선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지현 7단의 생애 첫 농심배 선발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결승에서는 안국현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두 판의 대결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세돌 구단과 백홍석 구단의 대결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두 선수가 초반부터 뭔가 기세 대결, 그리고 뭔가 모르게 또 묘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면서 보는 이가 상당히 즐거웠던 그런 한 판을 보여줬고요. 사실은 백홍석 구단이 상당히 아쉬웠던 내용이에요.
초중반에 분명히 앞서 나갔고 찬스도 있었는데 마지막 중앙에서 끊는 그 수가 한번 느슨했어요. 네. 그 느슨한 수를 두면서 상대방에게 이세돌 구단에게 기회를 줬고 크게 넓히는 그런 이세돌 구단의 선택에서 그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그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마를 내어주며 승리를 헌납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의 복귀가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꽤 좀 길어질 거예요. 네,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반면 A조 준결승에서는 이지현 선수가 또 박영훈 선수를 꺾으면서요, 예선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A조 결승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지현 선수와 안국현 선수가 맞붙게 됐고요.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기고 싶은 그런 다리, 외나무 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다리에서- 외나무 다리에서 절친이 만났네요. 네, 외나무 다리에서 절친이 만나서 이기는 쪽은 뭐 크게 한턱 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예선전에 주어진 이 세 장의 티켓 중에서요, 이세돌 구단이 가장 먼저 그 티켓을 차지를 하게 되었고요. 농심배 5명의 선수 중에서 이제 박정환 선수 그리고 이세돌 선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남은 세 장은 아직 좀 결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표 해설위원, 저는 류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